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현정 개원성세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개원성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무해비가 장구령을 매수하려다가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태자 이영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종이 여전히 태자를 미덥지 않게 여기고 있어서 태자 이영의 처지는 풍전등화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원 24년 연말에 태자를 옹호해주던 장구령이 재상에서 파면을 당하고 이듬해 4월에는 형조로 좌천을 당합니다. 장구령이 조정을 떠난 다음날 현종은 대신들을 소집해서 태자 폐위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구당서를 보면 무해비의 사위인 양해가 지난번처럼 태자와 아우들이 붕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황제를 비방하면서 모반을 도모한다는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한편 신당서를 보면 무해비가 태자에게 사람을 보내 국내에 비적이 출몰하였으니 속히 무장하고 들어와 황궁을 호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태자가 경위를 파악할 겨를이 없이 병력을 이끌고 국내에 진입하였다가 모반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종이 재상들을 모아놓고 태자 폐위 문제를 상의하는데 이제는 방패막이 되었던 장구령은 사라지고 1인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1인보는 영리한 정치꾼답게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집안의 일이니 황제께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라고 애둘러서 말합니다. 현종은 폐위의 조서를 반포하지 않고 황관을 파견해서 태자와 두 아들을 모두 서인으로 강등하고 궁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현종의 세 아들은 장안성 동쪽 역참에서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이영은 태자가 된 지 20여 년 동안 커다란 과오를 범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현종이 하루아침에 세 아들을 죽인 것은 집권 이래 가장 끔찍한 참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무해비의 아들인 수왕 이모가 무난하게 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리 되나요? 아닙니다. 이런 긴박하고 중요한 시기에 무해비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3명의 왕자들이 죽음을 당한 이후로 무해비는 환각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태자의 원혼이 무해비에게 달려들어 끈질기게 괴롭히고 소명을 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약을 써도 소용없고 푸닥거리를 해도 정신만 혼미해지다가 7개월 후에 절명을 하고 맙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무해비가 죽자 현종은 수왕 이모를 태자로 책봉하는데 주저합니다. 만약 무해비가 살아있었다면 이모를 당연히 태자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해비가 정신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고서 세 아들이 무해비의 농간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왕 이모를 배제한다면 누구를 태자로 세워야 할까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세 아들을 모두 죽였고 이로 인하여 가장 총애하던 부인도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현종은 이제 50살이 넘어가는데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으니 사는 게 낙이 없습니다. 잠도 안 오고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꿰뚫어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신복인 대환관 고력사입니다. 고력사는 현종의 고민거리인 태자 간택 문제를 거론합니다. 황실의 규범대로 연장자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간언합니다. 이에 현종은 죽은 두 번째 아들인 이영 다음으로 세 번째 아들인 충왕 이여를 태자로 책봉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결국은 천심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해비는 음모로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다가 실패하고 정신병에 걸려 죽고 충왕 이여가 천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충왕 이여는 대환관인 고력사의 조력으로 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현종의 44년간의 통치기간은 개원 시기의 44년과 천보 시기의 15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원 시기는 재상들과 힘을 합쳐서 문치무공의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매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개원성세의 번영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현종의 치세는 천보 시기의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현종은 어째서 연호를 개원에서 천보로 바꾸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사악한 기운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개원 29년에 오면 이당 종실의 주요한 인물들이 연이어 사망합니다. 당현종의 큰형인 영왕 이현과 사촌형인 빈왕 이수래가 연이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당현종 형제 학렬 가운데 오직 현종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현종도 이제 60세가 되어가는데 형제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둘째로 개원 29년에 오면 국가대사의 기본 전략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황실은 태자를 확정하였고 외정은 일인보가 장악하였으며 내정은 대황관인 고력사가 보필하고 있는 데다가 마지막 후궁도 무해비를 이어서 양옥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종은 일생일대의 업적이 완성되었다고 간주하고 천보로 연호를 개원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존호를 개원, 천보, 성문, 신문 황제라고 부르게 합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그렇지 너무 나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역사상 공전의 번영기를 구가합니다. 무척천 통치 기간에는 인구가 3,700만 정도였는데 천보 원년에 오면 4,89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천보 말년에 오면 5,288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참 불길한 것은 중국은 고대로부터 인구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대란이 일어나서 다시 인구가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안사의 난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번영은 물자의 수송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역참은 주로 공문서를 수발하거나 관리들의 출장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물류가 번창하면서 개인 역참이 곳곳에서 생겨나 교역을 위한 물자를 운반해 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처음에 개인 택배 서비스가 늘어나다가 쿠팡 회사가 설립된 것과 같습니다. 주로 역참마다 낙타를 배치해서 하루에 수십 킬로씩 물자를 운반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강남에 풍부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양주에서 장안성까지 화물선이 드나들도록 인공운하를 조성합니다. 장안성 외곽에 인공호수인 화운담을 만들어 배를 정박하게 하고 옆에 망추누를 세웁니다. 현종이 누각에서 수백 척의 화물선이 양주에서 각종 비단과 동계를 가득 싣고 도착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하자 민간에는 오락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시 가장 유행하던 오락활동이 무엇일까요? 투계 즉 닭싸움입니다. 현종이 닭띠인데다가 투계놀이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현자가 좋아하다 보니 백성들에게도 퍼지기 마련입니다. 현종은 심지어 국내에 개방을 설치하고 전문적으로 투계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1천여 마리의 투계는 금색 날개에 강철같이 단단한 발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종은 1천여 마리의 투계를 기르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500명의 동자를 궁정에 상주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안에 애완견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로 소년들을 동원한 것인데 바로 탄핵당할 사안입니다. 이처럼 천보 초기에 번영과 성세를 구가하지만 점차 위기의 조짐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게 되나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자 이영은 무해비의 관계로 인해 결국 폐위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인 무해비 역시 정신병에게 걸려 죽게 되고 현종은 뼈아픈 실적과 비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고력사의 조언으로 삼남 2녀를 태자로 책봉합니다. 이제 개원 시기는 마감하고 천보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